부동산의 스토리를 다하다. 재밌는 부동산 8번째 이야기.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 비교 분석. 일부. 네, 이번 일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의 의미와 각종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는요, 이 임대되는 대상이 주거용이었을 경우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절차를 보면 주택 임대를 등록을 하고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한 다음 임대 조건을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를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택임대사업자 경우 구청과 이 세무서 반드시 이 두 군데를 모두 등록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구청의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거주지의 구청, 주택가에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세무서는 역시 거주지에 위치한 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필요 서류는 구청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이렇게 필요하고요. 기간은 60일 이내, 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고 장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90일 이내로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세무서에다가는 이제 2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등을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구청과 세무서 두 군데에 가는데 가기 전에 미리 그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본 다음에 기간과 이 필요 서류 미리 확인해서 등록 신청을 하시면 보다 수월하실 수 있겠죠. 이 세무 관할은 이제 국세와 관련된 세금의 경우에는 세무서고 지방세 관련된 세금은 이 구청이라는 거는 앞서 제가 세법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 취득세 감면 신청은 이 건물 소재지 구청, 그러니까 이제 임대를 내려고 하는 이 물건의 그 해당 구청에 주택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필요 서류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사업자 등록증과 이 감면을 신청하는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할 때 모든 그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 신청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신규 최초로 분양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만 해당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담동에 한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 오피스텔이 준공 날짜 전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이 신규로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준공 이유는 등기가 이후에 난다 하더라도 준공 이후의 날짜에 이제 매수자는 이제 신규가 적용되지 않아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내가 이 매수하려고 하는 이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이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도 이제 체크를 해봐서 계약할 때
이제 협의로 서로 이제 조정하는 게 좋겠죠. 이 세금 부담은 어 이 사유로 인해서 나중에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논쟁을 하기 전에 미리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이 감면 대상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전용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100% 감면이고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8평의 경우에는 100% 감면이고 18평 초과해서 25평 정도의 이하 경우에는 50% 감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서울에서 이 취득세가 200만 원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200만 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이 15%의 취득세만 내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이 초과했을 경우 이 85%만 이 감면이 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뭐 분양계약서를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제 등록을 하는데 여기서 시군구 그리고 세무서 이 두 군데에다가 네, 반드시 신청을 한다는 거죠. 이 시군구청에다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이제 등록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이제 시군구에다가 감면 신청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물건 소재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 보신 거는 이 거주지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거주 지역에 이 시군구 세무서를 가기 때문에 이때는 거주지고 취득세 감면 신청했을 때는 내가 임대 놓는 곳, 임대 놓는 그 물건지의 소재지 시군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체킹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임대 조건 신고가 있습니다. 임대 조건을 신고하는 것 또한 물건 소재지인 이 시공구청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가시면 이제 서식이랑 이런 거 다 작성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합 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물건 소재지 그리고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이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2019년부터는 주거용으로 임대 놓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신고를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 단기 주택 임대 사업자하고 장기 임대 주택 그 사업자가 나뉘는데요. 단기하고 장기 따라서 이 주택을 그 임대하는 사업자의 혜택이 달라지니까요. 이 부분도 잘 체킹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내용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살펴보실 거는 일반 임대사업자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앞서 설명드린 이 주택, 이 주거용이 아닌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일 경우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절차랑 필요 서류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세무서에만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계약 후에 이 사업지 관할 세무서, 내가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이 일반 임대사업자 낸 그 내용을 보면 사업지가 있죠. 그 사업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해서 필요 서류 그리고 뭐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뭐 앞으로 뭐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또한 필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차 확인을 하시고 반드시 등록 신청하시는 게 원만하고 그리고 여기 내용은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 방문 후에 번호표는 뭐 당연히 발급을 받으셔서 이제 등록 신고서도 작성하시고 어 제출하시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나서 이 사업 시행사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인데요. 일반 임대 사업자는 주택 임대 사업자랑 비교했을 때 부가세 환급이라는 게 있죠. 이 건물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피스텔의 경우 어, 부가세가 추가로 드는데요. 여기서 부가세 환급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 시행사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기한이 있는데 이 납부를 만약에 기간이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조기 환급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은 달 그 달의 이길 25일까지는 이제 과세 기간 상관없이 조기 환급 신청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셔서 어, 나중에 늦게 등록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 서류는 분양계약서, 뭐 계약자 신분증, 환급받을 이 통장 사본까지 챙기셔야 되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무서에 계약 후 20일 이내 이 잔금 날짜 후가 아니고 반드시 이 계약을 한 이후 그러니까 뭐 계약금만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게 계약이 성사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잔금 날짜 후에 20일 이내에 한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계약하고 나서 바로 20일이 카운트 되기 때문에 계약 후 20일 이내 세무사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부가세 환급 신청과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세무사 방문하는 거랑 홈택스에 이용을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직접 가셔가지고 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은 후 이제 2월, 그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
그거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한 15일 이내에 환급 통장으로 수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다가는 이제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되고, 사업자 일반 사업자 등록증하고 뭐 홈택스 아이디, 이건 뭐 기본적으로 어 갖고 계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만약에 홈택스로 이용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이 부분을 캡처하셔 가지고 한번 이 내용 순서대로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나열해서 읽어 드리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좀 어렵게 느껴지시기 때문에 이제 홈택스 들어가서 하시는 분에 한해서 캡처하셔 가지고 그대로 한번 시행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비해서 조금 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세무서에다가만 이제 등록 신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를 이제 똑같이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일반 임대사업자 이 등록은 이 사업지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지 관할 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시고 부가세 환급 신청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무서나 뭐 홈택스 두 개 선택을 해서 편할 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일반 임대사업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 임대사업자는 의무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매를 하는 경우, 네, 부가세 환급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징을 당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5년밖에 못 채웠다. 그럼 나머지 5년 부분은 이제 이 10년분에 한한 그 부가세 환급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5년 못 채운 부분을 이제 추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단, 여기서 매매 계약했을 때 이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하신다면 그 매수자가 온전히 그 매도자의 그 지위를 그대로 양도 양수 계약을 한다면 이제 부가세 환급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10년에서 5년만 채우고 이제 매수자에게 온전히 넘어간다. 그럼 나머지 5년 부분은 이제 매수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그 다음 2부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 비교 분석 8화 1부 끝.